자, 지난번에 우리 총론 전체적인 내용 파악했어요. 설마 2주 만에 세법을 공부하진 않겠죠, 그죠? 한 장짜리 하루에 10분씩만 공부하면 돼, 세법은. 자, 오늘은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취득세. 평균적으로 3문제짜리네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자, 취득세는 일단은 변천사를 봐야 돼요. 취득세 2010년 12월 말일까지 12월 말일까지, 그리고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2010년까지는 이 취득은 뭐다? 소유권 취득이에요. 소유권 취득했을 때는 2010년까지는 취득세란 세목으로 걷어갔네요. 그 다음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으로 걷어갔어요? 등록세. 2010년까지는. 그리고 소유권 이외 등기했을 때도 역시 뭐다? 등록세로 걷어갔습니다. 2010년까지 이외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이런 거 등기할 때. 자, 그 다음 면허를 취득하면은 뭐다? 면허세를 따로 걷어갔네요. 이렇게 네 가지 따로따로 과세했어요. 그러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는 통합됩니다. 통합돼요. 그래서 이 취득과 등기를 합쳐요. 합쳐서 무슨 세금으로 현재까지 과세하나요? 취득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다. 그 다음 요외와 요외를 합쳐서 무슨 세금으로 걷어갈까요? 등록 면허세로. 여러분들이 가장 내고 싶은 세금이 뭐예요? 면허세. 중개사를 취득하면은 면허세를 내야 돼요. 내고 싶어도 못 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세목으로 통합됐어요. 그럼 우리는 취득세 오늘 배울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왜 이렇게 통합했을까요? 등기는 나중에 하더라 이거지. 취득세는 내고 등기는 팔아먹을 때 하더라.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등록세가 덜 들어오죠. 그래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통합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야 등록세가 빨리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신축하네요. 신축하면 소유권이잖아. 옛날에 취득세는 2%예요. 옛날에 등록세는 0.8. 그래서 합쳐서 몇 프로로 과세한다? 등기를 안 하더라도 2.8로. 이해됐어요? 신축하면 취득세는 내야 돼. 가산세 붙으니까. 그러나 등록세는 세법상 불이익이 없다고요. 등기는 팔아먹을 때 하더라. 그래서 등록세가 덜 들어오니까 통합해서 과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1년 1월 1일부터.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자, 70페이지. 자, 취득세의 개요. 그 얘기예요. 통합했다. 세 번째 줄. 통합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조세다. 뭐를 통합했다? 두 번째 줄.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 종전의 등록세를 합쳐서 2011년 1월 1일부터.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취득세의 특징. 자, 1번은 다 배운 거죠? 취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과 소유권 등기를 합쳐서 항상 납세지는 어디에다? 소재지. 자,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특광도. 그리고 지방세며 보통세고.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한 장짜리로. 한 장짜리로 다 설명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취득세는 스스로 결정해서 자진,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세금이다. 신고 납부.
그리고 취득세는 뭐라 그래요? 이전 단계에서 부과함으로 취득세를 유통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과세함으로 취득세를 행위세라고도 얘기하죠. 이렇게 이전 받고 법률행위가 일어나면 재산의 증가가 되나요? 재산의 증가는 뭘로 보겠다? 담세력. 그래서 취득세 부과 근거는 뭐야? 담세력이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거야. 담세력요? 이거 담세력이 뭐다? 세부담 능력.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재산의 증가가 온다. 재산의 증가는 세금 낼 능력이 있다. 이렇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능과세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8번을 설명했어요. 능과세. 이렇게 능과세. 능과세라고요. 취득세 부과 근거는 뭐라고요? 담세력이 있기 때문에 부과합니다. 세부담, 능력으로 본다고요.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재산의 증가가 되므로 이렇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세법용어로 능과세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물세예요. 물세다. 취득세는 여러 개를 취득하더라도 합산하지 않죠? 물건별로. 물건별로 따로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이유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합산하면 1년 걸린다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다. 취득 단계마다 따로따로 걷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물세니까 이 세율은 물건에다가 일정하게 곱하는 무슨 세율만 쓴다? 비례세율만 써요. 누진세율을 안 쓴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71쪽 보자고요. 9번. 그래서 취득세는 무슨 제도가 있나요? 면세점. 9번.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어요. 면세점이 얼마이야? 50만원 이하는 보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배워요.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다. 그리고 10번. 자, 취득세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항상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므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말씀하셔야 돼요. 민법은 등기를 해야만이 대항을 하지만 세법은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하는 세금이라고요. 자, 그 다음 넘겨보자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과세 요건, 취득세. 자, 취득세도 과세할 요건이 충족돼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고요. 과세 요건은 몇 가지라고 배웠나요? 지난 시간에 4가지. 세금을 과세할 법률상 요건 4가지가 충족돼야 4가지. 한 장짜리에 4가지가 다 정리되어 있어요. 수십 번 봤잖아요. 지금 2주 동안 하루에 10분씩만 보면 되니까 세법은. 자, 그럼 첫 번째 뭐가 결정? 이거 과세 요건이 몇 개예요? 4개. 첫 번째는 과세 대상, 두 번째는 납세의무자, 세 번째는 과세 표준.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프린트에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부러 적을 필요가 없어요.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렇게. 자,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과세 대상.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이거를 우리는 과세, 물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물건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네요. 과세, 객체라고도 얘기합니다. 다 똑같은 뜻이에요.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항상 법은 열거된 것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72쪽 꼭대기 열거된 나와 있잖아요. 열거된. 그리고 세법은 등기등록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유무상을 안 따진다.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세법은 뭐다? 열거된 거를 어떻게 한다?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야. 사실상 취득이 뭐다? 등기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유상무상 안 따진다. 유상무상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나? 형식주의가 아니라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 실질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축했잖아요, 이거. 신축해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2.8%로 취득세를 걷어간다고요. 그래서 등기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유무상 안 따진다.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실질로 따진다. 실질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열거된 거는 법적으로 몇 가지가 있냐? 13개가 있어요. 암기해야 돼. 13개. 그 박스를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13개. 그럼 1번 한 장 넘겨보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개에서 열거된 거는 암기해야 돼요. 취득세 과세할 대상은 13개다. 자, 다시 옵니다. 72쪽. 그 위에 박스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별 하나 딱 붙이고 과세 대상 물건의 종류. 그래서 첫 번째는 뭐를 취득하면 된다? 부동산. 그래서 세법에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및 건축물. 세법은 세법 용어를 쓰는 거예요. 토지 및 건축물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한다. 박스에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부동산에 준자가 들어가요. 준하는 것. 준부동산. 5개네요. 5개. 준부동산이 5개예요. 5개. 회사에서 만드는 것.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5개. 임목이 뭐예요? 임목이 등기된 나무를 얘기하죠. 임목법에 의해서 나무도 등기할 수 있어요. 독립된 부동산으로 본다고요. 준부동산.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각종 권리. 각종 권리 7개네요. 각종 권리 7개가 있다. 첫 번째는 광업권. 광업권이 뭐예요? 이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3, 4번을 묶어요. 72쪽 꼭대기. 3, 4번을 묶어서 각종 권리라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광업권이 뭐예요?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주로 부자들이 갖고 있어요. 어업권이 뭐예요? 어업권이 일정한 어장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남해 바다에 가면 가두리 양식장이 있죠? 하루 매출액이 막 수백만원, 수천만원 돼요. 이런 자들은 주로 부자들입니다. 그죠? 산속에 금광이 있다. 이거를 사고 팔 때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을 포함한다. 자, 그 다음 뭐가 있나요?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열거된 거. 이 회원권의 특징은 뭐다? 일반인들은 구입할 수가 없어요. 회원제입니다. 이런 회원제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첫 번째 골프 회원권, 골프장을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하나, 준부동산 5개, 각종 권리 7개네요. 토탈 13개다. 임차권 없네요. 저당권 없네요. 소유권이 아닌 거는 없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으로서 열거된 13가지를 과세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취득세 과세 대상 13개. 자, 그럼 부동산 세법이니까 요거는 구체적으로 알아야죠. 토지 건축물. 자, 토지가 뭐예요? 지적공간법상 28개 지목을 얘기하죠. 밑에는 이제 설명 나온 거예요.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이다. 그래서 세법은 공부상 토지하면 안 돼요. 두꺼운 글씨 사실상 토지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므로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토지면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건축물이네요. 건축물. 그래도 건축물은 밑에는 법조문이고 건축물은 세법에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1번, 2번, 3번 이거를 건축물이라 그래요. 1번은 뭐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네요. 건축법상 건축물이 뭐예요?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공법에서 다 배우죠? 자, 그 다음 2번은 뭐예요? 1번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밑줄 긋고요. 사회에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줄여서 건물 취득하면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이거를 옆에 적어요. 줄여서 건물과 떨어진 독립된 시설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독립된 시설물. 2번을 줄여서. 그럼 1번부터 7번까지 있네요. 그럼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1번만 알면 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레저시설. 레저시설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죠. 세 가지. 수영장 취득, 스케이트장 취득, 골프 연습장. 딱 밑줄 긋고. 단 골프 연습장은 규모를 따져요. 20타석 이상. 20타석 이상 밑줄 그으라고요. 20타석 이상 적혀 있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밑으로 내려와요. 건축물에 딸린 붙어 있는 거죠. 딸린 시설물도 열거된 거는 과세합니다. 박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1번 승강기. 그럼 승강기는 괄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강시설을 얘기하네요. 다 할 필요는 없고 5번 정도. 부착된 금고. 건물에 붙어있는 딸린 시설물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학원 올라올 때는 뭐 타고 올라오나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을 때는 뭐를 기억하면서 와야 돼요? 취득세를 낸 거구나. 건물에 붙여서 취득세를 낸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뭐 배우면 토지 건축물은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죠. 그러나 보유할 때는 무슨 세금을 매년 내야 됩니까? 재산세.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재산세 규정과 동일해요. 동일하다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때는 건물에 붙여서 취득세 냈죠? 그럼 매년 보유할 때도 어떻게 한다? 엘리베이터는 건물에 붙여서 매년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뭐다? 재산세 용어와 동일하다. 이해됐어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돼. 설명한 거니까. 자, 77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중간의 문제는 제가 안 풀더라도 복습용으로 풀어봐야 돼요. 반드시요. 자, 77페이지 한번 풀고 들어가자고요. 대표예제 꼭대기 한번 풀어보세요. 대표예제. 답이 2번이네요. 2번이죠? 임차권은 이거잖아요. 소유권이 아닌 거는 뭐다? 등록면허세를 내죠? 취득할 때는, 팔아먹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임차권 열거되지 않는 거. 답이 이거니까 13개가 아닌 거. 뭐라 그랬어요? 과세대상, 과세물건, 과세객체 똑같은 뜻이에요. 이거 3개 아닌 것. 답이 2번이라고요. 2번. 자, 그 다음 제3절 취득의 개념과 범위 다 필요 없고. 자, 넘어갑니다. 함장 78쪽 박스 별 하나 딱 붙여.
취득세를 풀 때는요, 이 박스를 이해하고 풀으셔야 돼요. 박스, 취득의 구분, 박스, 취득의 구분. 자, 취득의 구분은 뭘로 따진다? 사실상 취득과 간주 취득으로 구분합니다. 사실상 취득이 뭐예요? 적었잖아요. 등기 등록 관계없이, 허가유부 관계없이, 유무상 관계없이, 이런 거를 사실상 취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다? 등기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등기를 포함해서 진짜 취득. 그럼 밑에는 뭐다? 취득은 아닌데 법을 만들어서 취득으로 본다. 간주 취득을 무슨 취득이라고도 얘기할까요? 의제 취득. 이거는 본다예요. 본다. 위에는 진짜 취득, 밑에는 짜가 취득인데 법을 만들어서 취득으로 본다. 간주 취득 또는 의제 취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실상 취득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네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전받아서 제3자로부터 이전받아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승계 취득이라고 얘기하네요. 이전받아서 소유권을 주장한다. 그럼 등기는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취득세 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원시 취득이라는 게 있네요. 최초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최초 원시 취득. 무슨 등기를 신청할까요? 보존 등기. 그래서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취득세 내고 가야 됩니다. 세금을 안 내면 등기 신청을 안 받아줍니다. 자, 그 다음 승계는 다시 대가를 주고 받으면 유상 승계 취득. 대가 없이 이전받으면 뭐라 그래요? 무상 승계 취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취득의 종류는 토탈 몇 개예요? 구체적으로 4개가 되네요. 항상 취득세 문제를 풀 때는 유상 승계 취득인지 무상 승계 취득인지 원시 취득인지 간주 취득인지 4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4가지네요, 결국. 그럼 유상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매매는 금전이란 대가를 주고 취득하니까 유상승계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 그 다음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게 교환이에요. 교환은 별 하나 딱 붙여야 돼. 교환은 서로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유상에 들어간다. 교환은. 자,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기초는. 자, 그 다음 무상은 뭐다? 무상은 상속. 원래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는 거죠. 별도로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증여네요. 원칙은 증여세도 내고 내 걸로 만들려면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상속 증여는 대가 없이 이전받는 거므로 무상승계 취득이라고 말씀하죠. 자, 그 다음 최초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 원시. 자, 토지가 있네요. 토지는 뭐가 있을까요? 공유수면 매립 간척 원시. 최초잖아요. 토지를 돈 주고 사면 뭐라 그래요? 유상. 토지를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무상승계 취득.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서 취득하면 원시취득. 자, 그 다음 건축물이 있네요. 건축물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신축, 재축은 원시입니다. 신축, 재축. 신축은 땅 위에 건물이 없네요.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 그래. 그 다음 재축은 뭐예요? 땅 위에 건물이 있었죠? 근데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시킨 거야. 천재지변 재해가 일어나서 멸실, 없어졌잖아. 멸실시키고 새롭게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 그런다. 그럼 신축이나 재축은 땅 위에 건물이 없어요. 신축은 처음부터 없는 거고, 재축은 멸실돼서 없어진 거고, 원시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네요. 회사에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어떤 용어를 씁니까? 원시는 제조, 조립. 그 다음 선박 같은 거는 뭐라 그래요? 건조. 최초잖아. 주로 회사에서 만드는 거. 그럼 나왔네 거기. 선박은 건조,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는 제조한다, 조립한다 써요.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과세 여부를 봐야 돼요. 이 부동산은 지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서 부동산은 취득세를 둘 다 과세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만드는 네 가지는 원시 취득은 과세를 안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승계 취득할 때만 뭐 한다? 과세한다. 부동산은 둘 다 취득세를 과세한다고요. 그러나 회사에서 만드는 네 가지는 원시 취득, 회사는 과세를 안 해요. 우리가 이전 받았을 때만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지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서 둘 다 과세하는 거예요. 공유수면 매립 간척 세금 내야죠. 이거를 이전 받았을 때도 취득세를 내야 되고, 신축했다 보존 등기하죠. 취득세 내야 되고, 이거를 이전 받았을 때도 취득세를 내고, 부동산은 둘 다 과세.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차량. 회사에서 제조 또는 조립해서 완성차가 되죠? 취득세가 없어.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야. 과세 안 해요. 과세하면 승계 취득자가 300만 원만큼 더 내는 꼴이 되죠? 회사에게 취득세 300만 원을 붙이면 회사는 어떻게 팔아먹어요? 차량가에게 얹혀서 팔아먹죠? 그럼 실수요자가 경제적 부담을 일으킵니다. 원시는 과세 안 해요. 또는 수출하는 경우는 300만 원만큼 경쟁력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승계만 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몇 가지를 간주취득이라 그럴까요? 네 가지. 네 가지를 간주취득의 글씨가 네 갈지. 자, 토지는 간주취득이 뭐다? 지목 변경. 상계 아니라 변경한 거예요. 변경. 지목을 변경했다.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됐네요. 가액이 증가한 가액 똑같은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전을 대로 지목 변경한 거예요. 그럼 전이었을 때는 1억이고 이제 집 짓는 땅으로 만드니까 5억짜리가 됐네. 땅값이 올라갔다. 그럼 가액 증가는 얼마다? 4억. 그럼 4억은 취득이 아니죠?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된 것은 취득이 아니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올라갔으므로 뭐다?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 과세하는 거요. 자, 그 다음 건축물.
건축물이 나와 있네요. 대표적으로 뭐가 나와 있다? 개수. 개수라고 나왔잖아요. 개수는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 등을 하는 것을 개수라 그래요. 그럼 대표적으로 개수는 뭐가 있을까요? 건물을 리모델링합니다. 대수선. 리모델링 한다고요. 그럼 리모델링하면 당연히 가액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가액 증가는 취득이 아니지만 건물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 문제를 풀 때는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본다, 과세한다. 보지, 책 넘기지 마세요. 지금 78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78쪽. 자, 그 다음 차량. 자, 차량 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류 변경. 종류 변경이라 그래요. 종류 변경을 해서 가액이 증가된 거는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과점주주예요. 과점주주를 기억을 잘 하셔야 돼. 과점주주가 뭐를 취득했나요? 주식. 주식을 샀어요. 과점주주가 주식은 취득세 내는 게 아니죠? 주식은 취득세 안 내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가 유행이에요? 가상화폐, 그죠? 돈 번 사람은 다 돈 벌어. 우리 옆집 사람은 가상화폐 투자해서 1,000만 원 투자해서 10억 됐어요. 근데 막차 탄 사람은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모든 게 처음 많은 사람은 돈을 번다. 우리 아들 500만 원 투자해서 지금 2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남 다 돈 벌고 저건 막차 타면은 뭔지 모르지만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다고요. 가상화폐에서 막 100배 막 이상 번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와 같은 위험한 거예요. 그죠? 심지어 그 청년들은 대출을 받아서 막 3천을 투자했는데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남은 분들도 있고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거는 투자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집은 주식 투자해서 망하더니 이번엔 그거를 본전 찾으려고 그거를 내. 내가 하려면 미리 하라 그랬어. 미리. 그러면 돈 벌었지.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재다가 이제 막차 타가지고 또 손해 났네요.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럼 눈에 보이는 거는 부동산은 그거보다는 안전하죠. 그죠?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가상화폐 그거 투자한 분들 계세요? 조심해요. 자, 막차 탄 사람은 골치 아프다. 이와 같은 그 미국발 뉴스가 뭐다? 지금 시세보다 90%까지 떨어질 수도 있대요. 단 소문은 소문일 뿐이고 또는 현실화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취득해? 갑자기 주식이니까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주식은 취득세를 안 내잖아요. 근데 취득으로 본다. 그럼 지분 비율이 몇 프로 넘어갈 때 지분 비율 나왔잖아요. 몇 프로 나올 때 과점주주라 그럽니까? 50% 초과. 딱 50%는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딱 50%에다가 한 장만 사더라도 과점주주가 됩니다. 그다음 괄호 나와 있죠? 어떤 주식을 사야 돼요? 비상장 주식. 빗자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 절반 초과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주로 가족 간에 일어나죠. 주로 지인 간에 일어납니다. 우리 코스피 주식 삼성전자 절반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주로 친인척 간에 가족 간에 일어납니다. 상장이 안 된 거니까 이렇게. 그럼 절반이 넘어가면 이 회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배.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지배하잖아요. 관리, 처분, 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 회사를 지배하니까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게 뭐다? 취득세 내라 이거지. 그럼 법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세 내라고.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다?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 13개. 부동산 등을 뭐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본다. 과세. 주식을 취득했지만 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도 법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본다. 취득세를 내란 뜻이에요. 자, 근데 안 내는 경우가 있어. 설립시. 설립시 무슨 주주예요? 과점주주가 나오죠?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4번 출제됐어요. 보지 아니한다. 설립시란 단어가 들어가면. 설립시란 단어가 나면 취득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보지 아니한다. 과세 안 한다. 자, 이해만 하라고요. 자, 비상장 회사를 설립합니다. 설립한다고요. 갑돌이와 을돌이가. 그래서 갑돌이는 현금 출자했네요. 60억을 출자하고 을돌이는 40억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갑돌이는 지분 비율이 몇 프로 되나요? 60%. 을돌이는 지분 비율이 몇 프로예요? 40%. 그럼 갑돌이는 과점주주고 을돌이는 과점주주가 아니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60% 지분 비율이, 여기는 40%. 그럼 갑돌이는 과점주주네요? 그럼 과점주주는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100억 갖고 이제 설립시 뭐를 구입합니까? 이제 설립시 부동산을 구입하잖아요. 부동산 등 건물도 사고 차량도 사고 이거를 취득하잖아요. 취득하죠? 누구 명의로 취득하는 거야? 누구 명의로? 법인 명의로 사잖아요. 그럼 법인만 과세해요?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면 이중과세예요. 100억 갖고 부동산 등을 취득하죠? 누구 명의로 사는 거예요?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그럼 법인 취득세 내야죠. 그럼 과점주주에게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설립시는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과점주주에게는 이중과세이므로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럼 납세할 의무는 언제부터 존재할까요? 설립일 이후부터 존재합니다. 거기까지는 안 물어봐요. 요즘. 이거 설립시 과점주주 과세 안 해요. 누구에게만 과세한다고요? 법인에게만. 자, 그래서 81쪽 나왔어요. 자, 82쪽 보자고요. 81쪽 봐요. 4번 나왔네. 별 하나 딱 붙여. 4번. 4번 딱 붙여요. 4번. 나와 있나요? 자, 과점주주는 두꺼운 글씨. 이 회사를 지배함으로 취득세를 내야죠. 그럼 법조문을 두꺼운 글씨 어떻게 만들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괄호 나왔네? 괄호, 법인, 설립시 밑줄 그어요. 설립시 뭐가 된 거야?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왜 안 봐요? 이중과세이므로 설립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법인에게만. 과점주주에게는 과세 안 해요. 자, 그 다음 용어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만. 자, 79페이지 봐요.
79쪽. 자, 건축물의 건축 나왔네. 자, 공법상 건축물의 건축은 몇 가지가 있다? 5개가 있죠? 신축, 준축, 재축, 개축, 이전 5개. 이 세법은 5개를 다 과세하는 거예요. 신축할 때도 취득세 내야 되고 중축, 재축, 개축 다 취득세 낸다고요. 중요한 거는 이전에 별 하나 붙여요. 이전. 이전도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이전. 이전 나와 있나요? 자,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자, 건축물을 이전합니다. 이전 나와 있죠?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잖아요. 이 건물 옮길 수 있을까요? 이 건물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냐고 못 옮겨. 그럼 어떤 거를 옮기는 거예요? 조립식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통나무집 이런 거는 옮길 수 있어요. 통나무집 이런 거 다 취득세 낸 거예요. 조립식 주차장. 조립식 주차장을 정문에서 있다가 후문 쪽에 아파트가 막 생겨. 후문으로 옮기는 거. 자, 그럼 잘 봐요. 그럼 이전 냈을 때는 2가지가 있어요.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옮기면서 시설을 더합니다. 가액이 초과되는 경우 2가지를 봐야 돼요. 2가지. 취득세는 뭐와 뭐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다. 취득과 등기를.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럼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다? 그대로 옮겼다는 뜻이죠? 그럼 그대로 옮기면 취득은 아니야. 그러나 옮겼다고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지자체에 신고해야 된다고요. 이에만 과세합니다. 그럼 옮기면서 가액이 초과되면 취득이죠? 이럴 때는 둘 다 과세를 합니다. 그럼 결국 이전하면 과세한다고요. 취득세를. 1번은 등기만 과세하고 2번은 둘 다 과세하고 그대로 옮기면 취득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전시키면 다시 등기를 다시 해야 돼요. 등기만 과세한다. 한쪽만. 초과되면 취득이죠. 둘 다 과세한다. 자, 81쪽 대표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라고 예제. 81쪽 중간에 박스. 자, 1번 지목 변경 가액 증가 취득으로 본다 과세. 2번 나왔네. 이전 초과하지 않았잖아. 이거 그대로 옮겼잖아. 취득은 아니에요. 그러나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등기는 과세한다. 과세한다. 맞는 거죠? 초과 안 하면 취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한쪽만 과세하는 거라고요. 취득세를 등기만 과세한다. 자, 그 다음 디귿.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과세하죠? 이거 뺐잖아. 등기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합쳐서 과세해요. 자,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 간척 원신해요? 취득세 과세하죠?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다 과세하잖아요. 절대 4번 찍으면 안 돼요. 뭣담시 고민하는 거예요.
못담시 다 과세한다는데 못담시 좀 얼굴 좀 피세요. 좀 너무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이것만 조금 이제 날 때는 과세한다고요. 이쪽은 한쪽만, 이쪽은 둘 다. 그죠? 이렇게. 자, 그다음 밑에 4절 납세무자로 들어갑니다. 이제 취득세 납세무자로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세법 공시도 조심해야 돼요. 시험장에 가면 2차 과목으로서 마지막에 보는 시간이에요. 2주 만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합격하고 멀어져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세법 공시를 10분이라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세법을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한 장짜리 앞뒤로 봐가면서 흐름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납세무자로 들어갈까요?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자. 자, 밑에 나왔네. 13개. 취득세는 13개를 취득할 때 납세무자가 되죠? 한번 마음속으로 씌워봐요. 13개 되나 안 되나? 81쪽. 13개 맞아요? 그만 쉬어요. 넘겨요. 그만 쉬어요. 그만 쉬고. 자, 그 다음 82쪽. 그리고 공부할 때 두 번째는 뭐다?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운명이라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한 번에 붙어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 안 돼. 왜냐면은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다? 마음이 여유로워요. 다 안 되잖아요. 대부분. 또 일주일 지나면 까먹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완주한 자는 이변이 없는 난 뭐다? 합격을 한다. 그 어떤 분은 이제 여름 되면은 막 점수가 안 나.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럼 본인 손해예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민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운명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다니면서 겸손하라 그랬어요. 이 싸우는 사람이 있어. 대전은 그런 분이 없어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요만한 게 민감해. 막 싸움을 하고 불만을 토론하고 단 학원에 문제가 있다면 뒷담화 하지 말고 상담실에 얘기하세요. 부원장님 앞에. 이런 거는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선생이 잘못되거나 학원이 또 잘못할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러면 거의 고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화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10월 달에 면허세를 낼 수 있는 뭐다?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82쪽 꼭대기 1번. 사실상 취득자 실질주의라고 그랬죠. 아까 득보험 글씨 등기 등록을 아니한 경우라도 어떤 말만 들어가면 사실상 취득하면 누가 내는 세금이다? 양수인. 양수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양수인. 근데 앞에 뭐라고 나왔어? 소유자. 소유자는 어떤 취득일 때 내는 겁니까? 간주취득. 이거 여기 보세요. 지목 변경했잖아. 지목 변경했죠? 가액 증가는 누가 내야 돼?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개수하면 가액 증가 누가 내야 돼? 건물 소유자가. 이해됐습니까? 이전 받으면 양수인이 내는 거고. 자, 그 다음 1번. 자, 2번 나왔네. 2번 나와요. 2번.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러나요? 건물주. 주체구조부가 건물이에요. 취득자는 건물주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이 있네요. 갑소유. 갑이 건물주잖아요. 그럼 건물주를 세법에서는 길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예요. 건물주. 그럼 이제 이 건물을 임대합니다. 은행. 임대해요. 임대.
임대한다고요. 우리 옆집 그 아저씨 딸이 은행 들어갔어요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공부 잘해갖고 추천받아서 기업은행에 입사했어요 작년에. 되게 좋아해. 대학교 안 가고 그 무슨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은행원이야 지금. 은행원.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죠? 애들이 부모를 도와주는 거야. 4년 때 학비도 안 들어가고 처음 연봉이 초봉이 뭐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된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아들도 공고 나와서 직장인이잖아. 계속 돈 벌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이들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직업이 있어야 된다.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전체 일자리에 뭐다? 10%만 양질의 일자리예요. 대기업, 공무원 이런 거. 나머지 90%는 중소기업, 알바 등등등이에요. 임시직. 그러니까 10%만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90%는 알바하다가 비정규직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이게 현실이라고요. 아무리 노무현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 그래도 그거는 한계가 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0% 안에. 90%는 방황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공부로 먹고 살 녀석인가, 기술로 먹고 살 녀석인가, 어렸을 때부터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 옆집 딸 대학교 갈 실력이야. 근데 자기는 그 공공가 뭐 있어요, 그 여상 이런데. 지금 여상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서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10월 달에 작년 취업해서 나가잖아요. 참 보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임대합니다. 그러면 임대. 자, 은행에게 이렇게 임대를 합니다. 그럼 은행은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타인의 건물에 뭐를 설치합니까? 부착된 금고를 설치합니다. 부착된 금고는 딸린 시설을 못 써. 이거는 뭐라 그래요? 개수. 개수라고 그러잖아요. 시설물 일종 이상을 붙였죠? 그럼 개수하면 건물에 뭐가 증가가 되나요? 가액 증가. 가액 증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누구에게 과세할까요? 갑에게. 은행은 부담자예요. 갑이 법상 납세무자다. 갑. 왜?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죠? 그럼 이거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몇 개로 봐? 하나로 봐. 하나로 봐요. 그래서 법상 납세무자는 부착된 금고를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은행은 부담자일 뿐입니다. 세법은 납세무자만 따져요. 그래서 그 얘기라고요. 2번 하나. 두 번째 줄 하나가 됐잖아. 부착된 금고. 효용가치. 효용가치는 건물의 가액이 증가돼요. 이럴 때 법상 납세무자는 두꺼운 글씨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서 함께는 누구랑 함께예요? 건물과 함께. 왜 함께란 단어가 들어가?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부착된 금고는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은행이잖아. 부착된 금고는 은행 거죠? 이거 비싼 거는 수십억도 나가야 도난 방지를 위해서. 은행이 진짜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세금은 누구 보고 내라고 그랬어? 갑. 그럼 갑은 반발하네요? 내 것도 아닌데 왜 내냐? 갑은 반발하니까 법을 어떻게 만들었어? 요 녀석은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꼼짝 못하게끔. 그래서 2번 지문은 가설한 자에 속으면 안 돼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세입자에게 안 걷겠다.
건물주에게 걷는 게 세금 징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에게 안 걷어요. 건물주에게 걷는 게 세금이 빨리 거치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3번 변경 시점의 소유자. 자, 나왔네. 아까 했잖아.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증가했잖아. 그럼 증가한 가액은 이게 취득한 게 아니죠. 누가 낸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취득 시점 하면 안 돼요. 변경. 증가한 가액. 자, 그 다음 4번은 상속받으면 내 걸로 만들려면 상속세도 내지만 취득세도 내야죠. 그럼 두꺼운 글씨. 여러 명이 받으면 누가 취득세를 낸다? 상속인 각자가 내면 된다. 단 각자는 취득세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져야 돼요. 함께 책임을 지는 자를 세법에서 뭐라 그래요? 연대 밑줄 그어요. 제일 밑에 연대 납세무가 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야 등기 신청을 받아줘요. 상속인 각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자를 뭐라 그래요? 연대 납세무자가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올라갑니다. 조합원. 원자가 들어갔네요. 조합원이에요. 조합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및 주거환경법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자, 칠판 한번 보실까요? 이해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2000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2000세대 아파트가 노불량 등으로 해서 30년이 지났네. 그래서 재건축이 들어가네요. 그럼 재건축은 공익사업일까요? 수익사업일까요? 수익사업이죠. 서울 같은 강남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끝나면요 아파트 값이 10억 전후가 올라요. 재건축 들어가면 큰 평수는 막 20억도 벌어요. 그래서 정부는 칼을 뺀 게 뭐다? 재건축 부담금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재건축 들어가면 돈 버는 거요. 그래서 2000세대만 짓지 않고 용적률을 늘려서 300세대를 더 지어요. 이렇게 지어.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를 내야죠. 그럼 이거는 일명 일반 분양분이야. 일반 분양분이고 2000세대는 원래 조합원 거죠? 조합원 거잖아요 원래. 그럼 모든 허가 절차 등은 조합이 주가 돼서 일을 진행한다고요. 허가 절차 등이라든가 다 조합이 일을 하죠. 그럼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면 2000세대는 취득세를 누가 낸다고요? 조합원이 내는 거요. 그럼 일반 분양분은 조합원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 누가 내는 거요? 최종적으로 분양받은 자가 내겠죠. 최종적으로 2000세대는 조합원. 그 뜻이에요. 그래서 83조 꼭대기 두 번째 줄 해당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네 번째 줄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조합원. 원에 밑줄 그어요. 원자가 들어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뭐다? 일반 분양이에요. 일반 분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부동산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어디에서? 조합원에서. 이거는 분양받은 자가 내니까 조합원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은 글씨만 잘 읽으면 돼요. 자, 그 다음 6번 수입하는 자. 6번은 수입하는 자네. 6번 수입하는 자 나왔어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갑소유. 자, 출발이 뭐예요? 외국인 소유야. 이거를 갑이 수입하네요. 수입해. 왜 수입해요? 왜 수입해?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합니다. 을돌이에게. 왜 수입해요? 수입하는 이유 나와 있잖아요. 거기 직접 사용 또는 대여. 그럼 이럴 때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갑입니다. 이렇게.
주인은 누구야? 외국인 소유야? 외국인 소유인데 세금은 누구 보고 내라고 그러나요? 갑. 즉 수입하는 자. 을도 낼 수가 없는 거고. 그럼 갑은 반발하죠? 외국인 거잖아. 내 것도 아닌데 왜 취득세를 내냐? 갑이 반발하죠? 반발하니까 법적으로 반발을 못하게끔 법을 어떻게 만들었다? 두 번째 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확정이에요. 꼼짝 못하게끔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외국자가 들어가면 누가 납세의무자다? 수입하는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자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뭐다? 과점주주예요. 자, 칠판 주목하세요. 과점주주는 주식을 샀죠? 취득세 안 내요. 그러나 지분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갔을 때는 이 회사를 지배함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 내죠? 단 설명할 때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설립시 과점주주는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설립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법인에게. 법인 명의로 산 거니까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면 이중과세네요. 과세를 안 한다. 자, 잠시 쉬었다 해요.